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30일 오후 4시입니다. 어제 오후에 청와대 대변인이 김종인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 험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적행위다. 즉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추진하는 이 행위, 줄여서 북원추,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 이 파일 이름이 북원추입니다. 북원추는 이적행위다. 정권의 운명이 걸려있다라고 강경한 설명을 낸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혹세무민하고 있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오랜만에 이 야권이 총출동했습니다. 야권의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면서 문재인과 청와대를 향해서 융단 폭격을 하고 있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정확합니다. 역시 이럴 때 야권이 통합되는 것 같습니다. 야권은 문재인, 김정은에 반대하는 사람이 다 합쳐서 단일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게 이번에 정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이 북원추 사건이 야권을 단합시키는 계기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그리고 태영호, 유승민 같은 사람들이 한마디씩 한 것은 너무나 사실에 근거를 하고 논리적이니까 그걸 읽어보면 힘이 생깁니다. 역시 야권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구나. 안보 문제에 당면해서 총 걸게 하니까 이게 대동단결이 되고 멋지게 보인다는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우선 하나하나 발표한 분들의 논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왜 산자부 공무원들이 일요일 야심한 밤에 도둑처럼 들어가 자신들이 작성한 문서를 파쇄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뭔가 뒤가 구린 것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왜 그런 무리수를 두었는지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청와대 주장대로 법적으로 문제없고 단순한 실무 경협의 차원의 검토였다면 비밀스럽게 저장 관리할 이유도 일요일 한밤중에 몰래 삭제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책을 내어놓습니다. 적법 절차 없이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면 이것은 이적행위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서 작성과 파기를 지시한 위선을 찾는 것입니다. 사업의 성격상 위선은 청와대에 이미 분명합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탈원전을 주장하는데 산자부 공무원들이 청와대 지시 없이 수조 원이 들어가는 엄청난 북한 원전 건설 계획을 만들 리가 없고 또 공들여 만든 문건을 파기할 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첫째, 북한이 원전 건설을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먼저 제안을 하신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남북 정상 간 대화에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로 논의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북한 원전 건설 추진의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 앞에 소상히 직접 밝혀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대북 송금 특검 당시 관계자들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아 특검이 나온 것이고 전직 대통령이라도 대북 송금에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할 정도로 대북 정책의 적법성, 투명성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셋째, 삼밀 위주의 대북한 짝사랑과 저자세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밀실에서 수립하고 북한 정권에는 밀착하고 국민에게는 비밀에 붙인다. 이걸 삼밀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뒤가 구리고 도둑이 재발절여하는 모습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야당의 주장을 반박할 게 아니라 국민을 속이고 국제사회를 기만한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고 도리입니다. 등등
그 다음에 또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올스타가 다 나왔습니다. 올스타가 이렇게 총출동하게 된 거는 무슨 사실의 기반이 확실한 거죠. 이 검찰 수사의 공소장에 첨부된 자료고, 이걸 산자부 공무원들이 몰래 지우려고 했다는 게, 은폐하려고 했다는 게, 이게 결정적으로 걸린 거죠. 이게 불법성이 있다는 건 아닙니까? 또는 이적성이 있다는 건 아닙니까? 그럼 왜 지웁니까? 자랑스럽게 남겨놓고 검사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우리가 이런 좋은 일도 했는데 봐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근거인데 왜 그걸 지웁니까? 여기에 지운 파일 이름이 한 10여 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2018년 5월 15일 작성한 파일입니다. 산자부 파일.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줄여서 북원추입니다. 또 있습니다. 5월 14일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줄여서 북원추. 파일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지 왜 청와대가 더구나 대변인을 내세워 가지고 야당 대표에게 고발하겠다, 혹세무민하겠다,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이건 완전히 무고죄입니다. 무고 아시죠? 무고. 왜 이렇게 패닉 상태, 신경질적 반응을 보일까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로 뭐 다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북원추의 진실을 밝혀라. 장관이 죽을래라고 협박하는데 대통령이나 장관 지시도 없이 어느 강큰 산업부 공무원이 북한의 원전을 건설하는 문서를 작성했단 말인가? 드러난 증거만 보더라도 우리 정부가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려 했다는 건 초등학생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청와대와 민주당이 파일 내용의 사실 여부가 아니라 야당 비판의 말꼬리를 잡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건 도둑이 제발 저린 격 아닌가? 핵무기를 보유한 북에게 전술 핵무기조차 하나도 없는 남이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준다? 검찰은 뽀요있어 북원추 파일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포렌식으로 드러난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뽀요있어는 이게 핀란드 말이랍니다. 핀란드 말을 이게 암호화해가지고 이 파일의 네이밍을, 이름을 붙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태영호 국회의원은 바로 이 문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북한에서 외교관을 한 사람이니까 이분은 아주 논리적으로 탁탁탁 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 어떤 나라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 문제를 논의한다면 마땅히 상대국은 NPT 회원국이면서 IAEA의 정상적인 관리 감독을 받는 조건에서 가능하다. 민주주의 공동체에 망라되어 있는 국가가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입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밖에서 핵무기를 불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 원자력 발전소를 제공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았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생각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실천과 관계없이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역적죄라 이겁니다. 이런 발상을 한 것 자체가 핵무장한 적에 핵시설, 핵물질, 핵기술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역적 중에 역적이란 겁니다. 바로 이것을 법률적으로 풀고 있는 사람이 태영호 씨입니다. 우리는 NPT 가입해 있는데 NPT에 가입하지 않는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줄 수 있다는 이런 반역적 발상을 한 자가 누구냐, 이게 제일 문제다, 이런 이야기죠.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기초적인 사실조차 무시하고 북한의 원전 건설 문제를 추진하려 했다면 국제 핵 비확산 체제 내에서 우리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린 행위로 된다. 특히 동맹국인 미국과 사전에 논의 없이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조용히 이러한 문제를 추진하려 했다면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유엔 대북제재 공조에 심각한 균열과 외교적 마찰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김정은에게 이 발전소 계획이 담긴 USB를 전달했다는 말을 대변인을 통해서 언론에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그거는 이미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자백한 거 아닌가요? 그때는 물론 자랑이라고 했겠죠.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한국이 가짜 평화 무대에 확 휩쓸려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 정도 이야기해도 못하겠지 했는데 그 발언이 아마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영호 씨의 논평입니다. 우리의 우월한 원자력 기술은 우리의 자랑인 동시에 국제 공동체의 약속과 신뢰에 기초하고 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일은 하면 안 된다. 청와대는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 공동체 앞에서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북한의 원전 건설 문제를 추진한 바 있는지 철저히 답해야 한다. 국민에 대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폐기를 추구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다라고 아주 엄중히 논고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도 오랜만에 김종인 편을 들었습니다. 김종인의 문정권 이적 행위 발언 토시 하나 틀린 것 없다. 김종인 위원장의 원전 관련 문정권 이적 행위 발언은 토시 하나 틀린 말이 없는데 청와대가 법적 조치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경악할 만합니다. 더구나 북풍으로 4년간 국민을 속인 정권이 거꾸로 북풍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오늘은 어이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네요. 정권 말기가 되다 보니 이제 악만 남았나 봅니다. 석양은 아름다워야 하는데 비바람 불고 천둥치는 석양이 때리나 봅니다. 역시 이 홍준표 의원은 모든 문제를 정치적 용어로 딱 정리를 해가지고 아주 시처럼 썼어요. 이걸 한 번 더 읽어드려야 되겠네. 김종인 위원장의 원전 관련 문정권 이적 행위 발언은 토시 하나 틀린 말이 없는데 청와대가 법적 조치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경악할 만합니다. 더구나 북풍으로 4년간 국민을 속인 정권이 거꾸로 북풍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오늘은 어이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네요. 정권 말기가 되다 보니 이제 악만 남았나 봅니다. 석양은 아름다워야 하는데 비바람 불고 천둥치는 석양이 되려나 봅니다. 김종인 씨를 그렇게 비판하던 홍준표 의원까지도 김종인 편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김종인 편을 들었습니다. 왜냐? 김종인 씨가 대한민국 편을 드니까 김종인 편을 드는 겁니다. 김종인 씨가 아마 놀랄 겁니다. 내가 한마디 했더니 이렇게 야권이 총출동해가지고 나를 응원하는구나.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 이쪽 방향이 뭡니까? 야권 단일화입니다.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는 목표를 하나로 맞춰야 됩니다. 핵무장하는 북한 노동당 정권 김정은, 핵무장을 돕고 있는 비호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문김 정권을 반대하면 다 우리 편이다. 단일화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좀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망을 갖게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국회의원도 나섰습니다. 뽀요이스, 부건추, 통 알 수가 없는 암호 같은 말들까지 지어내가며 순결을 했던 한심한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없애지 못해 난리더니 정작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려던 것입니까? 이 정권이 그렇게 아끼는 북한 정권에 선물하려 했던 원전이라면 문재인 정권도 원전 좋다는 건 알고 있나 봅니다. 이건 또 다른 차원에서 아주 야유를 하네요.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원전은 멈춰 세우려고 보고서 조작까지 한 정권이니 이 정권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권이 맞는지부터 의심스럽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이 정권과 친문 세력의 무시무시한 복수심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원전 수사에 이 정권 운명이 달려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야,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왜 이렇게 윤석열을 몰아내려고 했느냐, 최재형을 아주 핍박했느냐, 이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이 비밀이라는 게 뭡니까? 역적 모의 아니겠어요? 대역죄 혐의 아니겠습니까? 대역죄 혐의. 제가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핵무장한
적을 돕기 위해서 핵물질을 제공하고 핵기술을 제공하고 자금과 정보를 제공하고 핵무장을 반대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리고 핵무장한 적에게 유리한 정책을 편지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처벌하는 핵간첩 죄를 신설해야 한다. 핵간첩죄에 해당하면은 공소시효 없고 소급 입법도 가능하고 그 벌은 여적죄에 준한다. 여적죄는 형법에 사형밖에 없습니다. 핵간첩죄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